전임범 장군님은 지금 뭐 내부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안규백 장관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 분위기는 확실히 일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 군이 노무현 정부 이후에 점점 정치화가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고 사회 민주화 또 사회 변화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군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사람이 없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파동으로 인해서 더 위축이 되면 이러면 훈련하기 어렵습니다. 최고 정점에 계시는 우리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는 철저한 처벌도 강조하시지만 억울한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담 부역의 정도를 좀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다만 무정 추정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예. 그다음에 증거주의 여기에 철저히 기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실수를 한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임범 장군님은 지금 뭐 내부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우선 그거에 앞서서 우리 정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영하 8도인데 서울 지역이요. 지금 전방은 영하 30도에 가까운데 땅과 바다, 하늘에서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지난 1년간 어수선한 그런 속에서도 나라를 잘 지켜준 우리 장병들에게 정말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감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규백 장관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 분위기는 확실히 일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 군이 노무현 정부 이후에 점점 정치화가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고 사회 민주화 또 사회 변화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도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목숨을 끊을 정도로 요즘 젊은 층 애들을 다루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들어오기 때문에 군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맞춰줘야 되는데 맞출 수가 없는 환경이 점점 어려워졌었어요. 거기다가 코로나 2년 동안 또 어려움을 겪었고 주적이냐 아니냐 이런 쓸데없는 거 갖고 또 논쟁을 벌이고 이라는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지금 군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사람이 없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파동으로 인해서 더 위축이 되면 이러면 훈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최고 정점에 계시는 우리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는 철저한 처벌도 강조하시지만 억울한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 장군님께서 버스 얘기를 하셨는데 버스에 타라고 하니까 눈 비비고 나와서 그냥 탄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버스를 탔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처벌한다는 거는 이건 너무 가혹하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는가. 주변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 라는 혹시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까 봐 그게 아니고 이만저만해서 이들은 처벌을 받는 것이고 이들은 이런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해명도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지금 혹시라도 단순히 버스 타면 처벌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공포스럽고 전군을 위축시키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까지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전방부대마저도 엉뚱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위축이 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담 부역한 사람, 이 가담 부역한 사람을 이제 골라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건데 그 기준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보시는지 장군님께서 먼저 좀. 이제 상당히 사실 지금 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전 장군님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국방장관의 고민이고 관계된 사람들의 고민일 것 같아요. 누가 죄가 있는 것인가. 어차피 근데 이제 추적하고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계급과 직책의 영향력에 따라서 여기에 가담 정도는 나온다. 그러면 이걸 그냥 생각으로 끝날 것인가? 이거는 법적인 용어는 틀림없이 있어요.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 이게 우선 법적으로 1차적으로 이제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군형법을 들어가 보면 예비, 모의, 선전, 선동한 자에 대해서는 내란을 예비하거나 모의하거나 선전, 선동한 자는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도록 그 법규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그 군용법의 하나가 그러니까 군에서는 내란을 반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란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계엄을 알고도 반란의 징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 예비, 모의, 선전, 선동한 자. 제가 볼 때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계엄버스의 얘기를 했지만은 계엄버스에 벌써 총장이 서울지역 육군총장 박완수가 서울지역에 불려가서 있는 동안에 과연에 저도 육군의 부장을 했지만은 육군의 부장은 총장의 얘기를 과연 그동안에 한 10시간, 12시간 내에 못 들었겠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예비, 모의, 선전, 선동, 계엄을 알고도 내 반란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의 분류는 나올 수 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의지의 문제지 따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철저히 따져야 된다. 그런데 같은 동료와 부하들은 정확히 알고 있다. 이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면 군의 단결은 훼손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하게 도려내고 가야 된다. 도려낼 건 도려내야 된다. 이 주의예요. 기준은 정확히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땐 설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기본적인 법규 몇 가지에서도 기준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장군님께서는 이제 가담 부역의 정도를 좀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다만 그 무정 추정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그다음에 그 증거주의 여기에 철저히 기반이 돼야 된다. 그래서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군의 동료들의 증언도 중요한데 죄송한 얘기지만 군에서는 그 투석 이런 것도 난무해요. 그래서 그런 거 무고에 해당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걸 얘기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실수를 한 거는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 대령 이상의 고급 장교들인 경우에는 그 지휘 책임 또는 직위로서의 어떤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령 이상 되는 사람들은 그런 광범위하게 책임을 져도 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밑에 있는 층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 얘기한 증거가 있고 책임이 무겁지 않은 한은 정상을 참작해야 된다. 그래서